자, 이번에 할 거는 베르누이 이퀘이션인데요. 보편적으로는 비선형 방정식에 대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거는 기본적으로는 선형 방정식이죠. 물론 간간히 비선형인 것들의 모양도 뭐 연습 문제나 이런 데 보면 나오기는 하지만은 선형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데 이번에는 비선형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이냐. 이 이야기는 비제차 선형 방정식을 할 때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비선형을 우리가 풀려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풀이 관점은 비선형 자체를 갖다가 그대로 놓고 풀기가 힘드니까 얘를 어떻게든 선형의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1개인 비선형 방정식이 2개인 선형 방정식보다 더 어렵습니다. 더 복잡하고요. 그러니까 몇 개, 변수가 어떤 식으로 늘어난지와 상관없이 비선형은 무조건 선형으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방법을 쓰기 위해서 제일 많이 그 비선형에 주어져 있는 형태를 제한을 갖다 많이 없애지 않으면서 쓰는 방법으로 치환을 갖다 생각을 하고요. 치환이 잘 안 되면은 하다못해 선형화라도 시켜가지고 선형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보통 우리가 풀게 되죠. 그러면서 비선형을 선형으로 바꾼 경우에 선형화를 시켜서 바꾼 경우에는 선형화가 유효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 안에서 이제 값을 갖다가 우리가 뭐 선택해서 하고 뭐 이런 방법을 쓰는데요. 이 베르누이 이퀘이션 같은 경우에는 비선형이지만 우리가 선형 방정식으로 치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뭐 찾아낸 방법일 거고요. 이 베르누이 이퀘이션 형태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이제 유용한 예들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비선형의 예로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우선은 이 베르누이 이퀘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부분 때문에 비선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A 값에 따라 가지고 꼭 비선형은 아닙니다. 만약에 A가 0이나 1이면은 0일 경우에는 GX만 남으니까 비제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 되겠죠. 1일 경우에도 넘겨가지고 Y로 같이 묶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 될 겁니다. 문제는 A가 0이나 1이 아닐 경우겠죠. 그때 이제 비선형이 되는데요. 이거 풀이 방법은 치환을 하는데 y의 1-a 승을 u라고 치환을 합니다. 왜 이걸 u라고 둘까에 대해서는 뒤쪽에 보면은 풀이를 보면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이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거는 사실 뭐 저도 잘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쭉 훑어 보면은 뭐 사고의 흐름을 갖다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은 굳이 우리가 그거 자체를 지금 볼 건 아니고요. 이런 형태였을 경우에 y의 1-a를 u로 놓는다. 이렇게 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는 풀이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제가 그랬죠. 일단 u'을 1-a y-a의 y''으로 바꿀 수 있겠죠. y의 1-a 승을 미분을 한 거니까요. 그러고 나면은 요 형태에서 y''의 모양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요거를 요쪽으로 넘겨주면은 y''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집어 넣은 겁니다. 자, 집어 넣고 나서 y의 1-a 승을 괄호 안으로 넣어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형태가 나와요. 자, 요 형태는 필연적으로 나올 수뿐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y''이 y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y에
마이너스 a승이 들어가면 1 마이너스 a승이 등장을 할 거고 앞에 있던 y의 a승은 없어지겠죠. 이걸 위해서 얘를 이런 식으로 놓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왜냐면 미분을 하면은 차수가 하나 떨어지니까 어쨌든 y에 마이너스 a승이 등장을 할 거고 y 프라임이 있을 테니까 y 프라임 안쪽에는 y의 a승과 y가 들어 있으니까 소거돼서 없어지고 결국 남는 게 y의 1 마이너스 a승이 남는 거죠. 그러면 y의 1 마이너스 a승이 u였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정리가 돼서 u 프라임은 1 마이너스 a 곱하기 gx 마이너스 px u가 돼요. y가 없어졌죠. 자, 우리가 앞쪽에서 치환하는 거를 갖다가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치환을 해가지고 선형화를 시키던 뭐 변수 분리를 할 수 있게 만들던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핵심은 내가 바꾼 녀석이 싹 다 없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도 다 없어졌고요. 물론 없어졌다고 성공은 아닙니다. 없어진 녀석이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되죠. 요거를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은 요런 모양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u 프라임에 대해서 정확히 u에 대해서 u 프라임 u 이렇게 나왔고 x가 상수니까 u 앞에 상수 있고요. 이쪽도 상수네요. 그래서 비제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완전 상미분 방정식 풀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적분인자를 찾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앞에 기억한 게 뭐였었죠? 비제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익스포넨셜 인테그럴 p dx가 적분인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는 p에 해당하는 게 u 앞에 붙어 있는 놈이니까 적분인자를 이렇게 잡아서 얘를 풀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요거에 대한 예를 한번 보죠. 그 예로서 로지스틱 이퀘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뒤쪽에 개체군 역학을 갖다가 할 때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자, 우리가 앞쪽에서 인구 방정식이라든지 어쨌든 현존하는 현재 갖고 있는 어떤 양에서 변화량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일 경우에는 y 프라임이 ky라는 이런 미분 방정식을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앞에서 다뤘었던 뭐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든지 방사능 붕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걸로 충분해요. 왜냐하면은 뭐 탄소 연대 측정법 같은 경우나 방사능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붕괴를 하죠. 붕괴한 다음에 새로 생성되는 게 없어요. 혹은 다른 것들 생성되는 쪽으로 가는 것들도 일단 물질계에서는 생성되는 것만 이야기를 하지 얘네들이 생성된과 동시에 붕괴한 건 없거든요. 그런데 인구 같은 경우요.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경우에 인구 증가를 한번 보자. 그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 인구 증가를 갖다 표현하는 건 맞는데 태어나는 양만 계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생로병사를 거치잖아요. 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죽는 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단기적으로는 꽤 잘 맞지만은 좀 긴 텀이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0년 정도를 갖다 놓고 보면은 죽는 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가지고 식이 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죽는 텀도 사실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죽는 사람도 많겠죠. 이렇게 넣어요. 좀 웃겨지죠? 결국은 k-l로 묶일 수 있잖아요. y 앞쪽에. 전혀 죽는 텀에 대한 역할을 못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 y랑
비슷하지만 y가 아닌 녀석을 좀 선택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 y에다가 2분의 1승 같은 거 넣는 것보다는 그래도 제곱 같은 걸 넣어두는 게 다루기가 쉬워서 넣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놓고서 만들고 앞에 있는 요 l을 갖다가 적당히 조절을 하면은 또 이게 전체적인 인구를 잘 표현해 줍니다. 식 자체의 성격이 있어서 자, y 프라임 이꼴 간단히 저 앞에 있는 우리 주어져 있는 얘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놓으면은요. 이 녀석이 이 식을 만족하죠. 자, y 프라임이 0이 되는 데를 한번 찾아볼까요? y가 0일 때는 개체수가 0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요. 요게 0이 되는 거니까 4일 때입니다. 나중에 다룰 건데요. 자, 이쪽을 y라고요. 개체 숫자라고 하고요. 증가하는 양이라고 보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으니까 함수가 이렇게 되고 얘가 4라는 이야기가 돼요. 즉 개체수가 여기서부터 쭉 증가를 할 때 이쯤 있으면은 y 프라임이 양수입니다. 따라서 계속 증가를 할 거고요. 4에 도달하면은 더 이상 증가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즉 요 식에서 보면은 이 조건에서는 증가량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시간 t가 있고 y식으로 보면은 처음에 어떤 양으로 하다가 적어도 어느 곡선이 딱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상한값이 결정이 되죠. 인구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가지고 상한값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비교적 잘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구 방정식 같은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구성을 할 때 대개는 이 로지스틱 이퀘이션을 쓰는데 일반식으로 보자면은 equal a y 빼기 b y 제곱 이렇게 됩니다. 물론 로지스틱 이퀘이션을 따른다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되고요. 이쪽이 출생, 이쪽이 사망이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모델링을 좀 더 해볼 때 보면은 등장을 할 텐데 실제 인구가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에 대해 가지고 즉 출생과 사망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식들이 조금씩은 바뀝니다. 지금은 그냥 y 프라임 이퀄 4y 마이너스 y 제곱이라는 형태로 주어져 있는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죠. 앞쪽에서 봤었던 베르니 이퀘이션이랑 같은 형태입니다. 이거 y 프라임 마이너스 4y 이퀄 마이너스 y 제곱이죠. 즉 요게 a입니다. 따라서 u를 y에 마이너스 1승이라고 놓고요. 미분을 해보면은 요렇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y 프라임이니까 4y 마이너스 y 제곱을 집어 넣어 준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했었던 것처럼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되죠. u 프라임이 요거 정리한 겁니다.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승 플러스 1인데 y의 마이너스 1승은 다시 u로 바꿀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얘와 얘를 얻을 수 있게 되죠. 주어진 녀석을 완전 상미분 방정식 풀이를 위해서 좀 바꾸면 일단 얘를 얻을 수 있고 주어진 게 완전 상미분 방정식은 뻔히 아니니까 적분인자를 구해야 되겠죠. 그때 p의 역할을 해주는 거는
요게 될 겁니다. 자, 요렇게 주어졌다고 P가 4는 아니죠. 마이너스 4가 P일 거예요. 그래서 적분인자는 익스포넨셜 4x를 갖다가 주면 되니까 곱하고요. u를 잡아보죠. 뭐 지금은 대문자로 썼는데 이거 대문자로 쓰든 소문자로 쓰든 상관없습니다. 자, 익스포넨셜 4x를 적분해서 du. 요번에는 요걸 썼죠. 이쪽보다는 아무래도 이쪽이 얘가 조금 더 다루기 편해 보여서 쓴 겁니다. 그리고서 요거 계산을 하면은 요쪽이 계산을 하면은 간단하지만은 익스포넨셜 4x u로 적분한 거죠. 플러스 k 이퀄 c. 그러니까 미분하면은 얘가 나오겠네요. 그런데 이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은 요거랑 같아야 되죠. 양쪽을 비교해 보면 이거랑 이게 없어지겠네요. 즉 k 프라임이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4x가 됩니다. 따라서 k는 이걸로 k 값을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4분의 1 익스포넨셜 4x가 돼서 결국은 우리는 이걸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러면 적어도 베르누이 이퀘이션의 형태로 나오는 것들은 해결할 수 있는 거죠.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로 놓으면 안 돼요. 왜냐면 u가 y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거까지는 좀 바꿔 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해는 요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비선형 상미분 방정식의 대표인 베르누이 방정식의 풀이를 갖다가 좀 한번 해봤고요. 일단 1개 상미분 방정식의 풀이는 전반적으로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큰 틀에서는 변수 분리와 완전 상미분 방정식의 풀이가 있고, 보통 제차선형 1개인 제차선형 상미분 방정식은 변수 분리, 비제차인 경우에는 완전 상미분 방정식 풀이를 이용을 하고, 비선형인 경우에 가능하면은 선형화를 시켜서 푼다. 이게 전체의 맥락이고요. 각각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적용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지가 우리 1장에서 1개 상미분 방정식을 대상으로 한 풀이 내용이었습니다.